여기 스코틀랜드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고지대 아벨루어. 아벨루어의 집 바로 앞 근처 언덕에서 10살 남짓된 여자아이가 혼자 뛰어놀고 있습니다. 집 앞 텃밭에서 허브를 수확하고 있는 이 외국인 여성은 엄마로 보이는데 아주 바삐 수확일에 몰두하고 있군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의 크고 슬픈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 외국인 여성은 빠르게 집 밖으로 뛰쳐나가 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온 몸 전체에 너무 큰 상처들이 생겼고 피가 철철 흐르는 딸아이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이 엄마가 슬프게 절규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이번엔 공원 소나무 뒤에 숨어있던 야생 멧돼지의 강력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커다란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이들을 향해 쏜살처럼 달려가는데 도대체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 아벨루어에서 어떤 끔찍하고 슬픈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 아벨루어에 살고 있는 34살 로츠마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10살인 제 딸 클로이와 단 둘이 살고 있지요. 저는 오늘도 아침 안개가 걷히는 창가에 서서 푸르른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이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에든버러라는 너무나 크고 복잡했던 도시를 떠나 이곳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작은 마을로 온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10살배기 제 딸 클로이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요했고 때로는 그 고요함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2년 전 그 끔찍했던 폭설이 내리던 날이 떠오르네요. 소방관이었던 제 남편 제임스는 폭설로 고립된 등산객들을 구조하러 떠났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헬리콥터 구조 작전 중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로 인한 추락 사고였죠. 그날 저녁 뉴스를 보던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클로이는 늘 그랬듯이 창가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클로이를 끌어안고 오열하자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듯 제 품에서 자신의 작은 주먹으로 가슴을 쥐며 울었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매일 찾아오는 요즘,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허브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클로이는 집 뒤편 작은 언덕에서 놀고 있었죠. 스코틀랜드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클로이를 바라보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 강한 돌풍이 불어오면서 언덕 위에 오래된 참나무 가지들이 하나둘씩 부러져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 클로이가 서 있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나뭇가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클로이의 너무나 날카로운 비명이 제 귓가에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다행히 나뭇가지는 클로이의 몇 발자국 앞에 떨어졌지만 그 충격으로 클로이는 순간에 균형을 잃고 비탈길에 계속 굴러떨어지고 말았죠. 제 비명이 바람 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저는 딸의 작은 몸이 젖은 풀밭을 따라 구르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도 다리가 너무 휘청거려 제대로 달릴 수조차 없었죠. 클로이에게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머리에서 넘쳐 흐르는 피를 보았을 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렇게 외딴 곳까지 구급차가 오는 데만 40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 마을의 유일한 의사 맥도스젠 선생님마저 옆 마을로 출장을 가신 상태였죠. 저는 클로이의 작은 손을 붙잡은 채 차가운 빗속에서 시간과 싸워야 했어요. 어떻게든 결국 병원에 도착했고 검사를 받았는데 정밀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나빴어요. 너무나 큰 뇌진탕과 몇 군데 타박상, 특히 눈과 코의 찰과상.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72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원을 권하셨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클로이를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이 되자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멈췄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여전했어요. 텃밭의 채소들은 어떻게 됐을지, 어제 못 챙긴 닭들은 괜찮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지금은 클로이가 최우선이었어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아이의 회복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을 때 클로이가 마침 눈을 떴어요. 엄마. 그 희미한 목소리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났죠. 의사 선생님의 진찰 결과는 그나마 긍정적이었어요. 뇌진탕 증세도 조금 회복되고 있었고 다른 부상들도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병원비 청구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응급실 진료비, MRI 검사비, 입원비. 숫자들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크게 보였죠.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이렇게 큰 병원비라니. 제임스가 남긴 보험금은 대부분 이 시골 집을 사는데 들어갔고 통장에 남은 돈은 겨우 100파운드 남짓이었어요. 퇴원 후에도 최소 2달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오후가 되자 이웃집 마사로주 아주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어요. 로츠마린 걱정 말아요. 제가 최대한 텃밭을 잘 돌봐서 큰 피해 없을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죠.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웃들의 따뜻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마사 아주머니는 직접 만드신 수프도 가져오셨는데 병실에 퍼지는 향긋한 냄새에 클로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죠. 저녁이 되자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밤중에 클로이가 악몽을 꾸는지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달랬죠. 엄마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클로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죠. 아침이 밝아오자 의사 선생님이 다시 회진을 오셨어요. 클로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며 내일쯤이면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죠. 퇴원 후의 일상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클로이의 재활 치료도 있고 당분간은 학교도 쉬어야 할 텐데. 늘어나는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래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면 제 침대 같은 집안 물건들을 팔아버리면 되죠. 클로이의 건강만 회복된다면 저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퇴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클로이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저는 마당에 쌓인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죠. 늦은 봄이었지만 스코틀랜드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시계를 보니 곧 클로이의 약 먹을 시간이었는데 마을 대표 이장님이 갑자기 급하게 오시더니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이장님은 한국에서 온 손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아시아 문화원 교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순회하던 김민수라는 분이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뇌졸중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죠. 문제는 그분이 데리고 온 진돗개 하람이었어요. 항공사에서 긴급 귀국편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김민수 씨는 저희 마을에서 며칠간 머물며 하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개를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하람이의 크기를 부담스러워했죠. 이장님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거라며 하람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셨어요. 현관 앞에서 처음 마주한 하람이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날렵한 하얀색 몸통과 쫑긋 선 귀 그리고 맑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건장한 체격과 날카로운 이빨은 저를 긴장시켰죠. 특히 클로이가 아직 회복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큰 개를 데려오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물론 한국인 김민수 씨의 사정은 안타까웠죠. 어머님의 수술이 일주일 안에 진행되어야 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람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셨는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하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하며 특히 주인을 보호하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견종이라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 망설여졌어요. 이미 클로이의 병원비로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고 개를 키워본 경험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김민수 씨는 하람이를 맡아주는 대가로 위탁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셨어요. 병원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저에게는 솔직히 흔들리는 제안이었죠.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온 클로이가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하람이를 본 순간 클로이의 눈이 오랜만에 반짝였죠. 사고 이후 계속 우울해하던 클로이였는데 하람을 보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하람이의 반응이었죠. 그 무서워 보이던 개가 클로이 앞에서는 온순한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정한 눈빛을 보였어요. 김민수 씨는 하람이는 원래 자신의 조카들과 잘 지냈다며 아이들을 특별히 아끼는 성격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집을 지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충직한 견종이라고도 했죠. 최근 마을에서 야생 멧돼지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이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저도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불안해했었죠. 결국 일주일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김민수 씨는 하람이의 사료와 용품들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연락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남기셨죠. 하람이는 새로운 환경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듯 했어요. 첫날부터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경계태세를 갖추더니 마치 원래부터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첫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아래층에서 들리는 하람의 발자국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창밖 달빛 아래로 보이는 하람의 실루엣이 마치 작은 늑대 같았죠. 이 낯선 존재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을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죠. 클로이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찾아온 이 만남이 우리의 고요하고 쓸쓸한 일상에 어떤 다른 빛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죠. 하람이가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클로이는 하람이와 급속도로 가까워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을 가진 하람이가 불안했죠. 특히나 불안했던 건 하람이가 클로이의 몸 상태를 감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였어요. 클로이가 두통을 느낄 때면 하람이가 제게 달려왔는데 그때마다 저는 하람이가 혹시 클로이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건 제 과도한 걱정이었겠지만 한번 생긴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람이는 클로이의 감정을 잘 읽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죠. 이렇게 영리한 동물이라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클로이가 악몽을 꾸고 깰 때면 하람이가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숨죽여 방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클로이는 하람이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람이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김민수 씨가 곧 돌아온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어요. 먹구름이 달빛마저 가려 손전등 없이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죠. 저는 늘 그랬듯이 자기 전에 마당의 닭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람이는 현관 앞에서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자주 귀를 쫑긋거리며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었죠. 갑자기 하람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죠. 한 달 넘게 지내면서 하람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손전등을 비춰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닭장 문을 잠그려는 순간이었죠. 텃밭 너머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 무언가가 분명 거기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번쩍였죠.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만한 거대한 야생 멧돼지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하람이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더 거세졌어요.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야생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었죠. 그 순간 하람이가 제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야생 멧돼지와 맞섰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람이와 멧돼지의 격렬한 공방이 시작되었죠. 하람이는 제 몸집의 3배는 될 법한 멧돼지에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이빨로 멧돼지의 목덜미를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저를 보호하듯 제 앞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위층 창문이 열리며 클로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놀란 멧돼지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 하람이가 더욱 맹렬히 공격했어요. 하지만 멧돼지의 엄청난 체구는 하람이에게도 버거웠나 봐요. 날카로운 엄니에 하람이의 옆구리가 찢기고 말았죠. 비명을 지르는 클로이의 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클로이를 향해 소리쳤죠.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적인 방심이 화를 불렀어요. 멧돼지가 저를 향해 돌진한 거예요. 그 순간 하람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 멧돼지의 목을 물었죠. 처절한 싸움이 이어졌어요. 피가 튀고 먼지가 날렸어요. 하람이의 하얀 털이 점점 붉게 물들어갔죠. 하지만 하람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멧돼지를 물어제쳤죠. 마침내 멧돼지가 비틀거리며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람이의 끈질긴 저항에 지친 걸까요? 아니면 마을에서 들리기 시작한 소란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하람이는 쓰러졌어요. 저는 그제야 달려갔죠. 하람이의 몸 곳곳이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특히 옆구리에 상처가 깊어 보였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동안 이 녀석을 얼마나 불신했는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달려왔을 때 저는 하람이를 안은 채 펑펑 울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람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새벽에 도착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은 하람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죠. 하람이가 입원한 첫날 밤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처음으로 하람이가 없는 집으로 돌아간 클로이는 내내 울었다고 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하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이었고 우리의 수호자였죠.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그 강인한 힘과 날카로운 이빨은 알고 보니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하람이가 보통 개라면 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몸집보다 2배나 큰 멧돼지와 맞서 싸우면서도 끝까지 저를 보호하려 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죠. 진돗개의 충성심이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몰랐다고요. 밤새 하람이의 입원실 앞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하람이가 주저없이 제 앞으로 뛰어든 순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운 순간,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지켜준 순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제는 알겠어요. 김민수 씨가 왜 그렇게 하람이를 신뢰했는지, 왜 진돗개가 충직한 견종이라고 했는지. 하람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그 녀석이 결국 우리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 주었죠. 하람이가 동물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스코틀랜드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어요. 2주 동안의 치료 끝에 돌아온 하람이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죠. 옆구리에 남은 흉터가 아직도 선명했고 걸음걸이도 약간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죠. 클로이는 하람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람이를 오해했는지 생각하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하람이는 아픈 기색도 잊은 채 꼬리를 흔들며 클로이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람이가 없었다면 저와 클로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민수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의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하람이를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갈 준비를 하려 한다고 했죠. 하람이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에 저는 몹시 마음이 싱숭생숭했고 괜히 슬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하람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람이를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딸 클로이가 다시 우울해질까 걱정됐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제임스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항상 누군가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그 이 사람이 생각났네요. 하람이를 보고 있으면 제임스가 생각나는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죠. 둘 다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문득 제임스가 하람이를 보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김민수 씨께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하람이를 우리 가족이 계속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았죠. 저는 정말 망설이면서 꺼낸 말이었죠. 하지만 김민수 씨는 오히려 반가워하셨어요. 하람이가 우리 가족과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대요. 게다가 어머님의 재활 치료가 지속 장기화될 것 같아 걱정하고 계셨다고 해요. 결국 김민수 씨는 우리 가족에게 하람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드디어 하람이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클로이와 함께 텃밭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현관 앞에서 집을 지켜요. 이젠 그 날카로운 이빨이나 강인한 체격이 전혀 무섭지 않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하람이의 용맹함을 알게 되었어요. 야생멧돼지 사건 이후로 다들 하람이를 영웅처럼 대해주시죠. 특히 이장님은 하람이 덕분에 마을의 야생동물 피해가 줄었다며 늘 칭찬하세요. 하람이는 그저 담담히 그 자리를 지킬 뿐이지만요. 병원비 걱정도 이제는 한결 나아졌어요. 텃밭의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람이가 밤새 텃밭을 지켜준 덕분이죠. 더 이상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클로이도 이제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하람이가 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해주죠.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걸요. 하람이는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었어요. 제임스가 떠난 후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정감과 따뜻함을 다시 찾게 해주었죠. 때로는 하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보내주나 봐요. 오늘도 저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봅니다. 클로이가 하람이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네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하람이의 하얀 털과 클로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온 세상을 가진 기분이에요. 이제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요. 우리 가족의 수호자 하람이가 있는 한 이 행복은 계속될 거예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하늘에 있는 제 남편 제임스도 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람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땠나요? 저는 제가 읽으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